국민들이 강남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연예인들이 사던 말던 신경 끄면은 안 오르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을 안 시키는 게 좋아요 라고 말하는 거는 뭐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교육을 안 시키는 걸로 마음을 먹으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라는 거는 선우가 바뀐 거죠. 왜 사람들이 사교육을 시키는 거지? 라는 거를 봐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결과만 보고 사교육을 안 시키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은 맞는 말인데 현실성은 없는 거죠. 왜 사람들이 계속 강남을 보죠? 왜 사람들이 왜 좋은 동네에 좋은 대단지 아파트를 가죠? 왜 그거를 이렇게 대출받아서 사죠? 라는 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지금 어떤 사회의 구조나 시스템 그리고 실제로 결과나 아니면 어떤 성공 확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 우리는 젊을 때 돈을 벌어가지고 노년의 노후 대비를 얼마나 잘했느냐를 가지고 남은 여생을 삽니다. 그게 어떤 자녀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내가 돈을 못 벌면 남을 욕하지만 내가 돈을 벌 기회가 있을 때는 나도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탄 롯데캐슬에 막 100만 명이 오고 300만 명이 오는 이유가 남 욕하던 사람들도 시세차익 10억 로또에는 다 넣거든요. 다 넣고 떨어지면 다시 욕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욕할 것도 아니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을 욕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왜 이 사회적 구조가 이렇게 되고 있느냐가 핵심인 거죠. 그러면 사교육을 왜 시킵니까? 여러분들.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건 다들 인정합니다. 선생님들도 인정해. 왜냐면 선생님들은 또 뭐 제도가 안 좋고 뭐 교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못 가르친다라고 하지만 공교육을 믿고 공교육만 시킨다라고 하는 사람들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안 나오거든. 물론 어떤 아이들은 혼자서 알아서 잘해서 알아서 막 서울대 가고 합니다. 근데 그 확률이 몇 %냐 이거죠. 대부분 그래도 사교육을 조금 시키고 해야 원래보다 조금 더 잘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키는 것이고 근데 내가 돈도 있고 여유도 있어. 그러면 막 더 시키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원래는 10만 원씩 쓰면 되는데 누가 15만 원을 쓰는 순간 다 같이 15만 원으로 올라가는 이 판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돈이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그 끝에는 뭐죠? 대학을 잘 나오면 좋은 뭐 대기업을 가거나 아니면 뭐 전문직이 돼가지고 같은 동나이 때 애들보다는 잘 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게 결과로 보여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투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강남 아파트 사고 뭐 서울 아파트 사고 하는 것들도 이 정책이나 어떤 그 제도나 이런 것들을 다 합쳐 보면은 이게 정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보고 강남에 마음을 버리세요. 뭐 아파트 안 살아도 됩니다. 뭐 빌라도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구호는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게 제도적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에 살아도 오히려 전혀 문제 없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약에 뭐 불리함도 없고 뭐 빌라를 사도 충분히 뭐 개발도 되고 뭐 돈도 벌 수 있고 이런 게 실적이 쌓여야죠.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들이 보통 살아야 되겠죠. 비싼 집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20년 전에 사회생활 시작한 사람하고 지금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들이 같은 급에 쓰려고 하냐고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뭐 아파트 같은 데 사는 거고 우리나라의 지금 구조상 돈이 좀 없으면은 신혼집으로 빌라에 살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고 뭐 실제로 매수해가지고 이득도 볼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가 없어요. 없으니까 신혼부부들도 어떻게든 아파트에서 시작하려고 하고 그리고 신혼부부들도 어떻게든 돈을 모아가지고 뭐 청약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야 우리가 집이 해결이 안 됐으니까 결혼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세금을 모아가지고 결혼하는 게 결혼 준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못 사면 어차피 월세입니다. 근데 월세는 보증금만 있으면은 집은 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은 오히려 결혼 자금이라는 개념이 우리보다 훨씬 낮아요. 왜냐면 어차피 월세 집에서만 시작하면 되니까 보증금 1,000만 원, 뭐 2,000만 원만 모으면 돼. 근데 그 정도는 사회 초년생들 둘이서 모으면 그냥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맞고 서로 사랑하면 그냥 월세집에서 시작해서 월세 내면서 돈 모아보자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세는 살아야지라는 게 되니까 물론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살면 되죠. 근데 대출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너무 많아. IMF의 금융위기 겪으면서 야 어디 대출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하냐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니까
엄마 아빠가 화를 내. 남자애 여자애 둘이 결혼하려고 해도 아니 그래도 전세를 살아야 되는데 전세 살려면 그래도 못해도 한 2, 3억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 2억씩 모아서 결혼하자. 그러면 1억 모으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3, 4년 뒤에 결혼해야 돼. 그러니까 벌써 막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문화 그리고 구조, 제도 이런 것들이 다 엮여가지고 결혼을 하려면 남자는 한 1억 5천은 모아야 되고 여자도 한 1억은 모아야 됩니다. 이런 막 느낌으로 가니까 30대 초중반. 그러니까 30대 초중반 돼가지고 결혼하려고 딱 봤더니 좋은 남자들 없대. 좋은 여자들 없다 그러고. 이제는 눈은 한껏 높아졌는데 나이는 먹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막 마음 안 맞아가지고 결혼 못하고. 그렇게 되면서 또 40대 되고. 이런 분들도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라는 거를 잘 바꿔서 사람들을 유도하는 것이지 너네들이 알아서 생각을 바꾸면 우리나라는 잘 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는 선우가 바뀌었다. 저는 미디어에서 연예인들이 한강뷰 하면서 노출되는 정보도 서울 집값 오름에 한몫했다고 봅니다. 비정상적인 미디어도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뭐 그것도 맞는데 반대로 제가 항상 말하지만 그 미디어가 왜 그거를 틀어줄까요? 시청률이 잘 나오면 틀어줍니다. 시청률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안 틀어줘요. 그런 거를 좋아하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문화와 구조와 현상인 거예요. 연예인들 중에서 착실하게 옥탑방에서 살면서 돈 모아가지고 알뜰살뜰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걔네들도 나와 안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건 이슈가 좀 덜 돼. 웃기고 막 괴상한 걸 해야지만 이슈가 되고 그런 거 말고 번듯하게 막 삐까뻔쩍한 막 한강뷰에서 사는 모습은 기사화가 엄청 돼. 그럼 기자들이 왜 그걸 쓸까요? 클릭하니까. 우리가 막 클릭하니까 그거를 기사를 쓰는 겁니다. 그냥 클릭되니까 바이럴이 잘 되고 연예인들은 당연히 바이럴이 생명인 사람들인데 기사가 잘 나가네? 그러면 나도 저기 가서 살아야지 라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이렇게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연예인들은 어찌됐든 간에 나이가 젊죠. 나이가 젊은데 돈을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단기간에 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년에 돈을 못 벌잖아요. 우리는 40대 50대가 어찌 보면 소득의 피크인 사람들이고 연예인들은 20대 30대가 소득의 피크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확실한 투자처를 살 수밖에 없어요. 확실한 투자처.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이 그쪽이기 때문에 연예인들도 그걸 사는 거죠. 연예인들이 한강뷰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한강뷰에 사는 게 투자적으로도 좋고 마케팅이나 바이럴 수단에도 좋고 여러 가지가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거죠. 연예인들이 한강뷰 나오는 집에 안 살아야 됩니다 라고 가면 이제 또 꼬이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규제를 하는 거지. 연예인들은 한강뷰 못 사는 뭐 규제를 해요?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러면은 예능은 앞으로 한강뷰는 노출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걸 좀 줄여가는 캠페인을 하는 건 전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강제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리고 뭐 연예인들이 돈 벌어가지고 집 사는 게 뭐 문제인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의 어떤 인식 자체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을 해야 되겠죠. 물론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저는 봅니다. 보긴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거죠. 그런 게 나오니까 또 그걸 또 좋아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점점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니까 저는 저번 달에 오피스텔을 팔았습니다. 월세가 아쉬워요. 잘 매도한 걸까요? 지금 정책이 확실히 된다는 가정하에 얘기하면은 원룸형 오피가 있고요. 아파텔형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룸형 오피스텔은 저는 뭐 당장은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이제 직장인들 혼자 사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복도형으로 막 그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는 전형적인 그 드라마에 나오는 회사원 거주하는 작은 원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뭐 크게 뭐 이번 대책에서 뭐 어떤 뭐 혜택을 받지는 못할 것 같고 이제 아파텔인 거죠. 그러니까 아파텔을 뭐 아파트랑 똑같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형인 그런 단지죠. 나름 이제 고층에다가 복도형이 아니라 뭐 계단식이고 나름 그래도 전용 면적이 한 18평에서 한 20평대 정도는 돼가지고 한 신혼부부나 아니면 아주 갓난아기 키우기에는 상관없는 정도의 주차가 되는 그런 역세권인 곳들. 이런 곳들은 일부 임대사업자 수요가 좀 늘어날 거라고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그런 집들이 지금 꽤 많이 눌려 있는 상태고 이게 지금 전세가 많이 붙어 있는 동네가 많아요. 역세권이니까. 역세권들은 지금 전세가 팍 치고 올라가는데 매매가는 지금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주는 하기 좋은데 매수는 싫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요런 데들이 지금 눌려 있어서 갭이 작은데 요거 하나 사서 6년만 보유하면은 수익률 한 50% 넘게 나오겠는데 뭐 100%도 나오겠는데 이런 느낌을 받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곳들은 조금 오피스텔에서는 좀 요번에 좀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좀 들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원룸형들은 뭐 여전히 뭐 당장 이 정책 가지고는 혜택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정책이 다 어떤 그 일부만 되고 일부는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다 갈라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안 좋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정부는 핀셋 규제를 하고 싶고 핀셋 혜택을 주고 싶고 뭐 이래가지고 내가 유도하는 대로 와라 이렇게 하고 싶지만 사실 그 정도는 안 먹힙니다. 지금 정부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게 다주택자들의 어떤 그 심리 상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돈이 있는 분들이 다주택자를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뭐 오피스텔을 사든 빌라를 사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돈이 빡빡하거나 아니면 아직 내 집 마련도 잘 안 돼 있는 분들이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주택자들의 심리 상태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다주택자들은 예를 들어 7년 전, 뭐 8년 전, 아니 10년 전, 10년 전의 다주택자들보다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니까 훨씬 더 겁이 많아. 훨씬 더 조심하고 있어요. 사실 다주택자를 아예 안 하겠다고 맹세한 사람도 많아. 나는 다시는 다주택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뼈에 새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끌고 나와야지만 이 시장이 해결이 된다면은 웬만한 걸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간을 본다? 그럼 당연히 안 하는 거지. 당연히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풀어주면 일부라도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정도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임대사업자인데 뭐 구축을 풀어주고 이런 것들 보면은 약간은 좀 나올 수도 있다. 조금. 근데 빌라는 사기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빌라는 재개발 빌라 정도 사는 거고 오피스텔은 원룸형이 아니라 그래도 좀 번듯한 아파텔 같은 거 사겠죠. 왜냐면 그런 게 그나마 좀 환금성이라든지 뭐라 좀 미래를 좀 도모해 볼 수 있으니까.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일할 자리가 많은데 일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아들, 딸이나 손자가 거기서 일을 해도 상관없는지, 그리고 두 번째 내 며느리나 내 사위가 거기서 일해도 아무 상관없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의 답을 본인 스스로 해보시면 돼요. 아이고 요즘에는 일자리가 그렇게 많은데 젊은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일을 안 구한다니까? 나 때만 해도 예전에 그냥 진짜 별의별 일들 다 했어. 근데 요즘 애들은 아주 그냥 정신머리가 그냥 확 다 뜯어 고쳐야 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그 개념으로 내 손자 손녀가 그 일을 해도 되는지, 반대로 내 며느리와 사이가 그 일을 해도 되는지를 물어보시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라고 할 사람들이 태반이다. 남의 아이는 그래도 되는데 내 아이는 안 돼. 이게 우리나라는 되게 강하거든요. 다른 애들이 고졸로 나가서 자기의 적성에 맞게 사는 거는 적극 권장. 근데 우리 애는 안 돼. 그러니까 사교육을 엄청나게 시키는 겁니다. 다른 애들은 지방에서 살고 뭐 자기 할 거 찾아가지고 살아도 돼. 근데 우리 애는 어떻게든 서울에 집을 하나 마련해 줘야 돼. 라는 게 우리의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귀천이 없다지만 귀천을 엄청나게 따지는 거고, 뭐 양반 뭐 이런 게 없다라고 하지만, 계급이 없다고 하지만 그 누구들보다도 계급을 잘 따지는 사람들이고, 나만 잘하면 돼라고 말을 하지만 그 누구들보다도 남과 비교를 막 하고, 우리 애들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면 좋겠어요라고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우리 애들의 미래를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저도 안 그런다고 말할 수 없고, 다들 그런 분들이 훨씬 대세적이기 때문에 이게 바뀌면 좋겠지만, 바뀌는 게 자연스럽게 바뀌는 게 아니라 이 구조와 제도 그리고 정책과 어떤 정치가 다 바뀌어야지만, 위에서 바뀌어야지 아래가 바뀌는 거지, 아래가 알아서 스스로 바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의 어떤 현상이라는 거는 어떤 한 분야만 보면은, 그리고 한 부분만 보면은 되게 나빠 보일 수도 있고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바꾸는 순간 이제 나비 효과처럼 막 일어나는 거죠. 다른 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좋은 일자리의 정의가 뭐냐?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의 정의는 서울 근교에서 출퇴근하면서 사무직을 하는 뭔가 사원증을 메고 있는 그런 사람을 떠올려. 전문직이거나 뭔가 그 양복이나 와이셔츠나 뭐 아니면 비즈니스 캐주얼 정도지 이 안전모 쓰고 안전화 쓰고 막 땀나거나 막 뭔가 막 불꽃이 튀거나 이런 거 아니면 무슨 뭐 냄새 나거나 아니면 뭐 이런 뭐 땡볕에 막 서 있거나 이런 것들은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회가 돌아가려면은 우리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일자리가 사실 훨씬 많고 좋은 직장은 별로 없는데 그럼 그 안 좋은 직장에 누군간 가야 돼요. 누군간 가고 그게 내 아이고 내 손자고 손녀가 내 사위 며느리가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절대 못한다. 그건 내가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 일어나죠? 부동산 시장에서 똑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국에 아파트는 절반밖에 안 되고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뭐 반지하 이런 것들이 나머지 절반인데 거기에도 누군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1주택자를 하재, 다주택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5천만 인구 중에 2,500만은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엔 누가 갈 거냐 이거죠. 거기에 누가 갈 거냐. 1주택자를 하자고 하면 반은 빌라나 오피스텔 가서 살아야 되고 그걸 소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 사면 돈 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빌라나 오피스텔 사면은 돈을 잃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국민의 절반은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야 돼. 그러면 그거 누가 갈 거냐고요. 본인이 가라고 그러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근데 남의 집 아들, 딸이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남의 집 아들, 딸은 가라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물어보면 됩니다. 아니 그래도 1주택자 해야죠. 1주택이 맞습니다. 다주택은 나쁜 거고 못된 거고 돈을 집으로 벌면 안 되죠. 돈은 일해서 버는 거고 집으로 투자하면 안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좋은 겁니다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그럼 본인 며느리나 본인 사위가 빌라를 사가지고 1주택을 하겠다. 자기는 아파트가 싫어가지고 자기는 무조건 그냥 빌라에서 평생 살겠습니다. 내 손자 손녀도 빌라에서 키울 거예요. 라고 하면 그래 잘했다. 박수 치면서 축하하고 그래 너는 역시 우리나라 미래를 애국자야. 너는 애국자니까 너부터 빌라 살고 나도 아파트 팔고 나도 빌라 간다. 나도 서울 이 집중화 싫었어. 나도 지금 이 서울 다 팔고 어디 가평이나 양평 같은 데 가가지고 2시간 반 걸려서 내가 출퇴근할 테니까 우리 다 가자. 라고 할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내로남불인 거고 이 내로남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 사회 구조가 이런 거니까. 근데 이 구조를 바꾸자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을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왜 너네는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구조가 이런 건데. 전 국민이 왜 대학을 갑니까? 내 자식은 대학교 안 보낼 겁니다. 생존 공부하고 투자 공부 시킬 거예요. 아이가 있으신가요? 네, 아이가 있습니다. 몇 살인가요? 4살입니다. 10년 뒤에 다시 얘기하시죠. 보통은 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보통은 아이가 없을 때는 우리 애는 그렇게 안 키운다. 저는요, 사교육 안 시킬 건데요. 아이가 몇 살인가요? 이제 막 돌 지났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